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서입니다. 1월 12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하락폭 전국 최대 주간 실거래 지수 기준입니다. 이것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부용책에 너무나 조용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조용해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일부 뉴스를 보다 보면 뭐 1가구나 1주택이나 2주택자 정도한테나 이 다주택에 대한 혜택 이번에 주어진 것들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더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정책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면 주택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번 시장에 크게 물렸죠. 이번 하락장에 크게 물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뭔가를 하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부정책이 나와도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계만 일부 좋아하죠. 자, 부산서 대규모 전세 사기 수도권에 맞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재력가인 척 했던 사람들 실제 집값이 지금 상태에서 또 2배, 3배 뛰었다면 실제 재력가가 되었겠죠. 성공하면 투자자, 실패하면 투기꾼, 거기에 더해서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덧붙여지게 됩니다. 건설사 오늘 압도적인 찬성 여론으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하기로 했죠. 네, 건설사는 망하면 살려줍니다. 근데 개인이 망하면 그냥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건설사 보고 PF 부실이나 이런 것도 일으켰던 거 이거 사기꾼이라 그러나요? 사기꾼이라 안 그러잖아요. 개인은 이런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오늘 제목에서 언급드렸다시피 2주 연속 대구가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올라가고 싶어도 가격이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월 100만 원 벌기도 힘들어요. 퇴사하고 유튜버 한때 유행이었는데 확 줄었다. 유튜브 못해 먹겠다.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열악한 수입 환경. 이 100만 원 벌려면요. 조회수를 영상을 매일 올려서 조회수가 한 1만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저처럼 2천 나오는 사람은 야, 월 100만 원 이만큼만 나도 정말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튜버만 키워줘요. 대형 유튜버만 키워주고 소형 유튜브들은 살 길을 찾아가기가 막막하더라. 그래서 제가 요거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 일부러 사지 마시라. 절대로 일부러 사러 갈 필요는 없다.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어차피 내가 여기를 이용했으니까 이용하는 곳인데 잠깐 한번 쿠션을 주고 이쪽을 한번 튕겼다가 그냥 쿠팡에 들른다. 이런 개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오늘 소폭 증가하는 금요일 38,500개 정도 수준. 작년 최고치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전세 물량, 시장 안정화 물량의 2배 수준으로 전세 물량이 많다. 전세 가격도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장이 폭등하려면 거래량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한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이 전세가 상승이에요. 근데 2년 전의 가격 지금 22년 초반에 22년 1, 2월 달 요맘때 전세 가격 비교적 많이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이제 많이 올리면 되겠네. 하지만 5% 룰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다음 폭등기가 찾아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 이유 이거 정말 오랜만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네요. 월세 물량도 시장 적정치보다 훨씬 더 많이 풀려 있다. 올해 입주 물량 많고 내년도 많고, 제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입주 물량이 많다. 그리고 아파트 수가 0.6세대당 아파트 한 채를 줄 만큼 대구에는 아파트가 풍년입니다. 진짜 풍년이에요. 자, 아파트 거래량 52건. 이제는 어느덧 앞자리가 5로 시작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거래량 700건대 갔을 때 이때 분위기 아시나요? 거래량 28건 이렇게 나오는 날들이 많았어요. 지금 거래량에서도 충분히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면 거래량은 줄어들 여지는 남아있다. 4월달 총선을 앞두고 2000 대선을 앞둔 모양처럼 이 파란색 22년 전처럼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일사대책이 강력했어요. 청약 폭망했던 지역들도 막 줍줍으로 막 주워가고 그러던 분위기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거기에다가 1월 말에는 특례 지원 사격까지 가해지면서 거래량이 요 정도밖에 살았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23년 죄송합니다. 파란색 선
요때 느낌 23년도 요때는 대선 느낌이었고요. 노란색 선 따라가면 요렇게 엄청난 지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책이 나왔을 때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의 대책이었어요. 사실상 공급에 세기를 박았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겠지만 아무튼 올해는 이런 상승을 노란색 선과 같은 상승을 구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신생아 특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가 특례라는 말에 작년에 특례라는 말 때문에 신생아 특례만 붙으면 맛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신혼부부들은 이 신생아 특례에 거의 버금갈 만큼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더 이득을 준다 뿐이지. 그리고 특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전 연령층을 아우릅니다. 20대부터 한 60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울러서 대출을 다 받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신생아 특례는 20은 많이 없겠고 30, 40 중에서 신생아 특례 혜택 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환하려고 지금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애 낳아야 되잖아요. 뱃속에 들어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5년 후에는 다시 금리가 시장 상황에 맞게 해서 다시 변동이 될 우려도 있죠. 금리 우리 8연속 동결인가요? 한국은행이 한 1년 1개월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금리 동결 뉴스조차도 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차피 못 올리는 상황이겠거니 뭐 그 정도의 느낌이죠. 자, 거래량 이번 주 거래량 주간 거래량 300건 정도 수준. 그러면 300 곱하기 4를 하면 1월달은 1200건. 요만큼도 나오기 조금 힘들어 보일 정도의 느낌입니다. 주간 거래량이 이번 주에는 300건대고요.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는 한 330건대 됩니다. 평균. 그러면 그 이전에는 420건대. 그 이전에는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440건대.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은 500건을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주간 거래량 기준 한 500건 봐도 되겠어요. 9월달만 해도 이때가 피크였죠. 9월달이 피크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천 3차 화성파크 드림 고점 대비 35%, 뭐 저층인데 그래도 13,000 살아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고점 대비 35%예요. 13억과 8억은 이 정도 느낌 차이인가요? 한 5억과 1억의 느낌 차이? 이 정도 느낌 차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나는 자산 5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자산 1억을 가지고 있다. 이 레벨이 다르잖아요. 8억, 13억은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힐스테이트 죽전 대단해요 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44평에 직거래 일단 타이틀이 붙어서 얘는 제껴두고요. 레미안 수성 7억 1500 별로 안 빠졌네. 평수가 일단 9평은 아니고요. 거래 공백이 굉장히 길었던 곳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편한시장 범어. 시청자분 중에서도 얼마 전에 이편한시장 범어를 언급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점 대비 한 20% 정도 오른 느낌이죠. 요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인기 있는 지역들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을 감안하면은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들 정도. 네. 23층에 6억 3천. 6억 이상 아무튼 좀 힘들다는 그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월배 3정 6억을 넘어가면서 또 떠들썩했나요? 떠들썩. 동네 워낙 많잖아요. 한 2.6만 세대, 아파트 2.6만 세대. 사람 5만 명이 몰려 사는 곳. 하루 인터넷 게시판에 대구 부동산 커뮤니티 대표적인 곳 두 군데 있죠. 텐인텐, 맛동산. 거기에 부동산 관련된 글이 뭐 중고 물품 거래학원 빼고 뉴스 퍼다 나르는 거 빼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와 관련돼서 게시글 쓰는 것 거의 없죠. 여기 있는 사람 한 100집 중에 한 집씩만 대표가 나와서 떠들어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달서구 전체 아파트 개수의 7분의 1이 들어앉아 있는 곳. 네, 신월성 지역의 이야기였습니다. 호반 서밋 이스텔라 5억 7천 40평. 이름도 좀 생소하죠. 22년식 이런 아파트가 있었나 싶을 정도. 네, 5억 7천. 바늘땅 사원 포레스트 5억 3천. 원도심이 어쩌고 뭐 역세권이 어쩌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곳 아닌가요? 반월땅 딱 들으면 딱 중심 느낌 딱 들지 않습니까? 예. 지역업체의 한계인가요? 서안 캐슬 골드파크 4단지 5억 2천. 한창 때는 캐슬 골드파크 이쪽이 이 편의 세상보다 범어보다 조금 더 인기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고점 대비 이 정도로 빠집니다.
반등이 얼마나 셌느냐 아니냐. 그래서 지금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한 이후에 좀 버티기 형태. 아니면 저 밑에 저 가격의 아파트들은 반등 좀 한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이 빠져서 그 이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듯한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 역시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였네 하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계속 몰려가서 비싼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비싸질 수 있을까? 전세 가격이 한계부터 시작해서 한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 제한부터 시작해서 6억 이상을 건드리려면 연봉이 그래도 한 7천, 8천 돼야지 자기 자본 한 30% 가지고 자기 자본 30% 가진 상태에서 자기 자본 30%이 정도에서 연봉 한 8천, 연봉 8천 정도 조건이 갖춰져야지 그래도 자기 자본 한 2억 가지고 있고 한 6억짜리 물건 한 4억 정도 대출 내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대구의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연봉 8천 이상 물론 맞벌이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 연봉 8천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자 조금 지나갈게요. 만천 태양 리더스 36%. 수성 월드 메리디앙 4억 3천 36%. 이렇게 왜 이렇게 많죠? 36%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아니면 신축이거나 21년식, 여긴 19년식 신축이거나 상인 대성 스카이렉스 고점 대비 20% 빠진 걸로 보이지만 이 동네 비싼 동네거든요. 3억 4천 이 정도 가격이면 할만한가? 자, 나머지 신축이거나 많이 빠졌거나, 이건 신축이거나, 앞산 태양하너스, 봉덕동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거기 워낙 노후화되고 워낙 낙후된 동네이기 때문에 봉덕동이, 그래서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러면서 봉덕동도 많이 주목을 받곤 했었는데요. 야, 평당 1,000만 원이다? 야, 다른 지역들 사람이 구미가 당겨서 대구로 막 몰려올까요? 그렇다면 들썩거릴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요. 딴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한계를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요? 센트럴파크 대연 1, 2, 3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40%가 하락했습니다. 3억 4천. 평당 1,000만 원. 10년도 안 된 아파트. 대연동이면 무난한 곳이거든요. 유라리버파크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으로 다시 많이 직결하는 분위기. 그전에는 조금 구축, 이거나 아니면 외곽, 막 유라나 이런 것들도 보면 평당 1,000만 원이네요. 아니면 시내권에 위치했는데 한 10년 차 더 넘어가고 나면 평당 1,000만 원이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기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등급이 높다.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했다. 급이 약간 그렇게 급을 나누는 것 좀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요 레벨 요렇게 마음속으로 선을 다 어느 정도는 그어두고 계시잖아요. 약간 더 등급 높은 곳들의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으로 생각보다 많이 와 있습니다.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안 하는 곳도 많고. 지금 지으려 그러면 서울에 이런 데 짓는데 분양 막 시비 일어나고 이런 데 보면요. 조금 고급화로 짓겠다고 하니까 평당 한 660만 원 정도 공사비 책정되었던 것이 한 960만 원이든가 이런 공사비를 생각해 보면은 평당 1,000만 원에 10년 차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너무 많아요.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전에 생각도 못했던 거 막 4억 웬만하면 막 4억 다 갔던 것들이 지금 앞자리가 2자로 바뀌어 있지만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건 왜 그럴까요? 너무 많다는 인식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2억 8천 정도 수준이고요. 이 부분은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조금 지나가고 동네별로 인기 있던 지역들 아까 주간 거래량 꺾이니까 월간 거래량도 꺾이고 다 같이 꺾여 나갑니다. 분양권 7건 중에 2건. 분양권 이 직거래 비율이 다른 지역은 좀 많이 높아지는데요. 올해 들어서 대구가 직거래 비율이 많이 안 높아져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주저앉았어요. 이번 주 거래량은 한 40건 정도 될려나?
불과 얼마 전까지 두세 달 전까지 8, 90건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많으면 100건까지도 거래가 나왔었는데 거래량이 반토막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난 큰 하락장에서는 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야 이게 좀 해라 괜찮다 내 프리미엄 조금만 먹고 니한테 줄게 했는데 그거 받았는 사람이 막 마피나고 이런 실정이니까 분양권도 그때 한번 1차 큰 하락기 때 받아줄 사람들이 웬만하면 많이 받아줬고 이제는 뭐 지인 찬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세 거래량, 전세 가격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요게 밑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요 돈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돈보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2년 안쪽으로 가장 비쌌던 전세 가격. 그때 대비 현재 가격인데요. 아직도 여전히 전세 가격은 하락 중이다. 주간 실거래 지수에서도 하락 중이라고 나오고요. 여전히 하락 중이라고 나옵니다. 와, 월배 2차 아이파크 3억 5천. 그래서 요것이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이 전세 가격이 지금 침산 하정파크 드림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년 안쪽으로 5억까지도 전세 거래 가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3억 2천의 전세 가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억 2천의 전세 가격이 들어와 있던 사람이 그 다음에 갱신 5% 하면 얼마인가요? 많아봐야 3억 4천이거든요. 이 전세 가격이 5억으로 다시 튕겨 올라간다면 이 동네 평균적인 전세 가격을 감안하면 한 70% 정도 감안하면은 집값 뭐 한 7억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세 가격이 3억 2천이 3억 4천으로 간다. 그러면 매매 가격은 위에 천장에 탁 막혀 있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에스테이트 황건동 전세 가격 반토막들 나는 곳들 아주 높은 가격의 전세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전세 가격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결혼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직장 일단 다 가지고 있어야 결혼하지. 이거 아니면 요즘에는 뭐 호벌이나 이런 경우 보기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직장이 있고 돈도 약간 모여 있다. 그 상태에서 정책 자금 대출까지 조금만 플러스하면은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집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축들 빈집이 너무 많아요. 옛날 젊은 사람들은 뭐 원룸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라선 치더라도 그래도 좀 구축 아파트 들어가서 좀 빚을 덜 내고 시작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눈높이가 다들 너무나 높아져 있어요. 너무 이렇게 비교하는 문화에 너무 찌들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전세 가격 많이 빠지는 모습도 여전히 빠지고 있다는 진행형이라는 모습까지 오랜만에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